근데 이제 원래 홍석현 씨네 집은 홍진기 씨가 아버지로 이제 친일로서 유명했었죠, 과거에는. 그리고 이 이재용 씨의 외가에 해당하잖아요. 홍석현 씨의 누나가 홍라희 씨니까요. 근데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재용 씨와 그러니까 친가와 외가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친가 쪽, 그러니까 이재용이나 뭐 이런 쪽 이씨 집안은 오히려 친미적인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에다가 삼성 공장도 처음에 지어줬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세계화 세력입니다. 이 칩 사업을 하는 거는 세계화 세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때가 부시 때였으니까 더욱더 세계화 세력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쪽 라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홍석현 씨는 친중적이란 말이죠. 근데 특히 이 홍석현 씨의 아들인 홍정도 씨가 보면은 이 사람이 사학을 공부를 했어요. 역사학을 좀 공부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경영학 이런 쪽을 공부를 더 했죠. 유학을 했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 공작원과 친분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북한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뭐 김정일 만나고 뭐 그랬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이 또 한참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을 겁니다. 그 세계화 세력을 뭘 하려면 북한만 내두고 어떻게 세계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단일화라든지 뭐 블록도 지역 단일화를 할 수 없죠. 북한 빼놓고는. 그래서 박근혜도 북한에 간 적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이 그때 한창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홍석현이 하는 그 여시제는 재단 이사장이 일단 이현재 전 총리고 이 사람이 중국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좀 친중적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친북 세력인 정기열이라는 사람을 홍정도, 이 홍석현 씨의 아들이 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기열 씨라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고 면서 북한에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인지는 몰라도 감리대 신학대를 졸업을 했다 그래요, 이 정기열 씨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종교학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운동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평양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미국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그 북미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애쓴 거 저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정기열 씨가 그 임수경 씨 있죠? 평양에 갔다 온 이 사람, 또 그 다음에 주한미군 뭐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라 뭐 그런 거 전민특위 결성하고 그때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침묵적이어서 오랫동안 한국 입국이 불어됐었는데,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귀국을 해서 감리신학대학이겠죠? 거기 강단에도 섰고 그 후에는 성공회대 교수가 됐대요. 근데 아직 어디가 있나요, 이 사람이? 그건 모르겠고, 이 정기열 씨와 홍정도 이 사람이 서로 이제 친하게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북한이다, 중국이다, 이런 시각이 막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그 경계가, 그러니까 남북이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쟁도 안 나고 경제, 주식
지수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익이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남북 문제 해결은 결국은 세계화를 시키려면 이거는 언젠가는 오픈시켜야 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탑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홍석현 씨가 주도를 해서 하는데 왜 해필이면 중국에다가 너무 기댔다는 거죠.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책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렇게 되면 그 우파가 강해져서 또 일본까지 그러니까 태평양 그 세력으로 그 세계화 블록을 만들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령 트럼프가 나서서 이 북미 관계를 탁 오픈시켜서 뭐 소련이 러시아화 되는 것처럼 그런 이벤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는 미국 민주당 세력이라는 것은 일본 극우 세력과 굉장히 친합니다.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북한을 오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나는 저 사람은 뭐 친북이고 저 사람은 친중이니까 안 돼. 이런 시각을 보면은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문제가 된 뭐 코로나 사태도 빌 게이츠가 인구 감축한다고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진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목적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구실에서 일부러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미국 연구실에서 가져간 그 중국 여자 연구원이라든지 뭐 중국에도 그렇게 바이러스 균 연구실이 이렇게 대단하게 빌 게이츠 것도 있고 뭐 소로스 것도 있고 이랬다는 거는 최근에 지금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인구 감축을 위해서 세계화 세력이 추진한 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초겨울 그때는 다시 이게 대대적으로 또 확산될 것이고 또 한 번 인구 감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그것은 그 서구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죠. 연금 타지, 국가 연금 타서 국가 재정을 마이너스 나게 하지, 또 뭐 치매에 걸려서 정신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냥 식물인간 같이 됐는데도 그것을 다 치료비를 내야 되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 노인 인구가 축소된 것이 자료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방 세계에서는. 한국은 아직 그런 조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 문제도 제가 보니까 바이러스도 뭐 A형, B형 뭐 이렇게 갖고 그 지역에 따라서 퍼뜨려진 바이러스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에 퍼뜨려진 형태와 유럽에 퍼뜨려진 형태와 뭐 미국에 가 있는 거랑 이게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더 강할 수 있고 더 끔찍할 수 있고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세계화 세력이 추진하는 그 잔인성, 비인간성 이것과 더불어 그들이 목적하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아울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몽으로 한국을 우선 포섭해서 중국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 것까지 지금 중국몽으로 하겠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또는 지도부가
이 정상적인 공정성 또 사회 민의를 반영해서 뭐를 하고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통제인데 한국도 그런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홍콩과 같이. 근데 한국을 갖다가 중국의 그런 통제 사회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둘까? 저는 이게 의문스러워요. 그 가만히 있을 건가? 그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그런데 있죠. 22일 날 또 그러니까 제 날짜로는 어제의 날짜인데요. 너무 웃기는 걸 제가 봤어요. 뭐냐면 뭐 부부의 날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법원장 김명수 친문 쪽이죠. 또 헌법재판소 유남석 장 헌법재판소장입니다. 그리고 뭐 국무총리가 그럴 수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이 사람들이 부부 초대를 해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막 이랬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이거는 마치 그래 나 부정선거 했어 어쩔래. 그렇지만 내 밑에는 이렇게 A, B, C, D가 있어. 너희들 꼼짝 못할걸? 이거 지금 축하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 보고 너무 그 수준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이 정말 하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제 유튜브에 가끔 가다가 막 욕설을 신나게 하고서는 이제 그런 혁명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욕설을 내뿜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자동 삭제되긴 하더라고요. 욕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봐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중에서 어떤 문구가 있냐면 저보고 제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데 어떻게 트럼프를 노벨상 후보자로 추천을 하자고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랬냐?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막 톡 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까지 상위 문제입니까?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 좀 더 앞당겨지고 뭐 그렇게 된다면 그 노벨상을 누가 받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당시 제가 얘기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쪽도 그것에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뭐 자기가 그 노벨상을 받지 않아도 뭐 누가 받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꽁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 대깨문이나 문재인 특히 청와대에 있는 아무튼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조금 낮구나. 어떡하나.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그 혁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수준들이 낮구나. 매너도 너무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나서 저는 흠칫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흠칫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얘기가 뭐냐면요. 다음 대선에서 과연 다음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점점 옥죄고 있잖아요. 미국 그 트럼프가 그 딥스테이트도 없애고 뭐 오바마도 지금 게이트를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치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중국하고 뭐 어떤 결탁이 있는지 몰라도 그 코로나 사태를 더 부풀리고 트럼프 너 정치 너무 못해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균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도 정말 한심하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상하게 집권을 했을 때 타살이죠. 노회찬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살로 이장한 뭐 이런 것들 사태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